여러분, 혹시 열심히 운동하고 칼로리도 줄이는데 체중이 전혀 빠지지 않아서 좌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살이 빠지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수많은 다이어터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특정 음식들이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12만 명 대상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실패의 80%는 잘못된 음식 선택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체중 증가의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우리의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다이어트 방해, 음식들의 정체를 완벽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시겠지만 이 음식들 중 몇 가지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고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가장 교묘하게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래놀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와 오트밀이 들어있으니까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그래놀라 한 컵에는 무려 60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밥 2공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설탕 함량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이 시중 그래놀라 신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00g당 25g의 설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콜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건조과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합니다. 즉,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은 그래놀라가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지방 저장 모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스무디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스무디는 언뜻 보기에 완벽한 다이어트 음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프리드먼 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와 갈아서 마실 때 혈당 상승 속도가 무려 300% 차이가 납니다. 과일을 갈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과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바나나 2개, 사과 1개, 망고 반 개로 만든 일반적인 스무디에는 과당이 60g 이상 들어있는데 이는 콜라 한 캔의 1.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욱이 스무디에는 포만감을 주는 섬유질이 파괴되어 있어서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다이어트 음료입니다. 칼로리가 없으니까 살이 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일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10년 추적 연구에서 다이어트 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복부 지방이 70%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 감미료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단맛을 느끼면 뇌는 당분 섭취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더 강한 단맛을 갈구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음식으로부터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고 이것이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를 드실 때 채소니까 칼로리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드레싱 2큰술에는 평균 20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렌치 드레싱의 경우 지방 함량이 90%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진이 시중 드레싱 10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40% 이상에서 트랜스 지방이 검출되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신진대사율을 낮춰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만듭니다. 실제로 하루 2g의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면 기초 대사율이 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음식은 에너지바입니다. 운동 전후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부분의 에너지바는 설탕 덩어리와 다름없습니다. 평균적인 에너지바 한 개에는 설탕이 20g 이상 들어있고 이는 초콜릿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과당 콘시럽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내분비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고과당 콘시럽은 일반 설탕보다 복부 지방 축적을 300% 더 촉진합니다. 또한 렙틴 저항성을 유발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과식을 부릅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몬드 10개만 먹어도 100칼로리가 넘고 호두 5개는 200칼로리입니다. 특히 견과류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의 지방과 소금 조합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계속 먹고 싶은 욕구를 만듭니다. 실제로 견과류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은 실험군은 하루 평균 8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주의 음식은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로 만들었으니까 비타민이 많고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설탕 폭탄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4개분의 과당이 농축되어 있지만 섬유질은 거의 제거되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마실 때의 혈당 상승 속도는 콜라를 마실 때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더욱이 과일 주스는 액체 형태라서 포만감이 거의 없어서 다른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총 칼로리 섭취량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저지방 요구르트입니다. 지방을 줄이면서 맛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이 첨가됩니다. 일반적인 저지방 요구르트 한 컵에는 설탕이 30g 이상 들어있는데 이는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 첨가물들입니다. MIT 생물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저지방 제품에 들어가는 증점제와 유화제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서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특히 건강한 장내 세균이 감소하면 칼로리 연소 효율이 25%까지 떨어집니다. 아홉 번째 음식은 바로 현미과자입니다. 현미로 만들었으니까 백미보다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자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되고 칼로리만 남게 됩니다. 현미과자 100g에는 평균 450칼로리가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백미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파핑 과정에서 현미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현미과자를 먹을 때의 혈당 상승 속도는 일반 과자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현미라는 이름에 속아서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의 음식은 스포츠 음료입니다. 운동할 때 마시면 좋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스포츠 음료는 일반인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1시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칼로리만 추가로 섭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음료 500ml에는 14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이를 소모하려면 20분 이상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시간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스포츠 음료로 섭취합니다. UCLA 스포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운동 강도에서는 물만 마셔도 충분하고 스포츠 음료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이들 음식에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둘째는 포만감을 주지 않아서 과식을 유발하며, 셋째는 중독성이 있어서 자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과학과에서 실시한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공식품들을 섭취하면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특히 설탕과 지방이 조합된 음식들은 코카인과 비슷한 뇌 반응을 일으킨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놀라 대신에는 오트밀에 신선한 베리류를 올린 것을 드세요. 스무디 대신에는 과일을 통째로 드시고, 다이어트 음료 대신에는 레몬을 넣은 탄산수를 마시세요. 샐러드 드레싱 대신에는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식초를 섞어서 사용하시고, 에너지바 대신에는 견과류 한 줌과 과일 한 조각을 드세요. 과일 주스 대신에는 물에 과일 조각을 우린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 드시고, 저지방 요구르트 대신에는 그릭 요거트에 신선한 과일을 넣어 드세요. 특히 견과류는 완전히 끊지 말고 미리 소분해서 하루 적정량인 30g만 섭취하세요. 이는 아몬드 기준으로 23개 정도입니다. 현미과자 대신에는 구운 고구마나 바나나를 드시고, 스포츠 음료 대신에는 코코넛 워터나 그냥 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인 7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여러분의 식단을 점검해서 이 10가지 음식 중 어떤 것들을 드시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날부터는 하나씩 건강한 대체제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셋째 날에는 식욕 조절을 위해 식사 30분 전에 물 2컵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도 칼로리 섭취량이 13% 감소합니다. 넷째 날에는 가공식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다섯째 날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서 포만감을 증진시키세요. 여섯째 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서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일곱째 날에는 지금까지의 변화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요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시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량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 그리고 성장기 청소년들은 무리한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성공 열쇠는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음식 선택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음식들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다이어트 효과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3kg에서 5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체지방률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시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어트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슈퍼푸드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